이번 영상에서는 응용가위 잡는 법과 지간 깎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재생 목록의 첫 번째 영상을 보시면 장가위 지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했었는데요. 지금 제가 진 것처럼 장가위를 지는 경우가 가장 많죠. 자, 이 방법대로 지었을 때에는 가장 기본적인 가위 잡는 방법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오늘 배우실 응용 가위 잡는 방법은 약간 방법이 달라지는데요. 먼저 결과물을 보여드리면 이렇게 가위 지는 모습이 바뀌게 됩니다. 이렇게 가위를 지는 경우는 남성 커트에서 주로 인테리어 영역, 위쪽 머리카락을 자를 때 사용하는 방법인데요. 왜 가위 지는 법이 달라져야 하는지 이유를 먼저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기본 가위 잡는 법에서 남성의 위쪽 머리카락을 자르게 될 때에는 가위를 높이 들다 보면 손목이 지금처럼 꺾이게 됩니다. 이러면 작업자의 손목에 당연히 무리가 가겠죠? 그래서 응용 가위 잡는 방법으로 바뀌게 되면 손목이 편하게 펴지게 되면서 이 부분 자체를 잘 보시게 되면 돼요. 자, 기본 가위 같은 경우는 잡게 되면 손목이 이렇게 꺾이지만 응용 가위 같은 경우는 손목이 편안하게 펴지게 됩니다. 당연히 작업자의 손에 무리가 없겠죠. 그래서 남성 커트에서 위쪽 모발을 자를 때에는 가위 지는 법을 바꿔주시는 게 좋습니다. 꼭 위쪽이 아니더라도 내가 아래쪽에 커트를 할 때에도 기본 가위로 잡았을 때 뭔가 손목이 많이 꺾이게 돼서 무리가 되는 자세가 나온다면 가위 잡는 방법을 바꿔서 가위질을 해주시면 훨씬 손목이 편하게 가위질을 하실 수 있으세요. 다만 이렇게 응용 가위를 잡을 때에는 기본 가위로 가위질을 할 때보다 가위 힘이 약하기 때문에 모다발의 모발량이 많거나 모질이 굵으면 커트하시기가 조금 힘드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기본 가위에서 응용 가위 방법으로 바뀌는 과정을 한번 볼게요. 자, 기본 가위는 우리가 잡았을 때 약지와 그 다음에 우리 소지, 이 두 손가락이 쭉 뻗어 있어야 되는데 보이시죠? 응용 가위를 할 때는 반대로 약지와 소지를 구부려 주셔야 되고요. 검지가 쭉 뻗어 있으셔야 돼요. 이 과정을 다시 한번 보시면 이렇게 뒤집었을 때 이렇게 되고요. 자, 이 과정을 다시 보시면 새끼손가락으로 소지거리를 잡아 당겨 오면서 가위 끝을 검지 끝 쪽으로 빼주시면 되는데 이때 주의할 점은 뒤집어서 보셨을 때 이 손가락 4개, 검지손가락을 제외한 4개의 손가락이 모두 구부러져 있으신 게 좋습니다. 특히 엄지손가락 같은 경우 디귿자로 구부려서 살포시 걸쳐 주셔야 하는데 간혹 가위질을 할 때 보면 이 엄지손가락이 뻗어 있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럼 이렇게 엄지손가락이 뻗어 있게 되면 손목이 당연히 또 구부러지게 되고요. 또는 가위질을 할 때 가위를 열고 닫는 것이 아니라 아래로 엄지가 밀어줄 수 있어요. 그러면 가위 날 쪽이 부딪히면서 밀었을 때 가위 날 쪽이 부딪히면서 가위가 뻑뻑해지거나 망가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꼭 이 응용 가위질을 하실 때에는 엄지손가락을 디귿자로 구부리는 것을 잊지 마시고 뒤집었을 때 모양을 잘 기억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뭔가 마치 우리 권총 빵 쏘듯이 이 자세를 유지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또 하나 주의할 점은 약지환에 보시면 4번째 손가락에 깊이 들어가지 않아 있죠. 간혹 가다 보면 굉장히 깊이 넣어서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깊이 넣으면 그 다음 동작으로 이어지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연습을 하실 때 기본 가위질에서 응용 가위질로 바뀌는 동작을 충분하게 연습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응용 동작, 응용 가위로 했을 때에 손목이 꼭 펴져 있도록 해주셔야 합니다. 그러려면 이 엄지손가락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엄지손가락과 검지손가락의 사이에 공간이 있지 않도록 엄지를 디귿자로 구부려서 밀착시켜 주시면 됩니다. 뒤집은 모습 한 번 더 확인해 주시고요. 그래서 응용 가위질 할 때에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것처럼 손목이 일자로 뻗어 있거나 또는 더 높은 곳에서 가위질을 할 때는 완전히 손목이 내려가게 지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럼 이 응용 가위질은 아까 제가 앞쪽에서 남성 커트는 주로 위쪽에 머리카락을 자를 때 사용한다고 했어요. 그럼 남성 커트에서 위쪽의 머리카락은 아래쪽보다 기장이 깁니다. 그래서 왼손을 이용해서 모다발을 들어서 그 다음에 잡고 가위로 자르게 되는데 우리는 이것을 지간깎기라고 합니다. 지간깎기를 할 때 장가위를 사용하다 보면 가위가 길기 때문에 손가락을 다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장가위를 사용해서 지간깎기를 할 때 손가락을 다치지 않는 방법을 좀 설명드릴게요. 손을 다치지 않게 하려고 손가락과 가위의 거리를 두고 가위질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렇게 될 때에는 내가 아차하는 순간에 손을 다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날을 손가락에 지지하고 자르시는 게 좋습니다. 다만 날이 평행, 내 손가락과 평행이 돼서 커트를 하게 되면 다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날을 살짝 내 쪽으로 기울여서 움직이는 날 동인을 손가락에서 떨어뜨리고 자르시는 게 더 안전합니다. 또한 가위가 장가위를 사용할 때는 나눠서 자르지 않고 가위로 한 번에 커트를 하게 되는데 이때 가위가 너무 깊숙이 들어가면 이 안쪽에 있는 곳을 다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항상 가위는 내 첫 번째 마디와 두 번째 마디의 반 정도까지만 들어간다고 생각해 주시고요. 자, 한쪽 날을 기울여서 끝까지 들어가지 마시고 내 첫 번째와 두 번째 마디 관절의 중간 정도까지만 가위를 넣으신 다음에 가위질을 해주시면 됩니다. 가위 날을 기울일 때에도 너무 많이 기울이게 되면 가위질이 안 돼요. 그래서 평행으로 놨을 때 기준으로 내 쪽으로 한 30도 정도, 내 쪽으로 한 30도 정도, 그래서 동인이 딱 뜰 수 있을 정도만 기울여 주시면 됩니다. 또 한 가지 팁을 알려드리면 우리가 커트를 할 때에 너무 직선으로 커트하는 것보다 아주 미세한 곡선으로 커트를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손가락으로 모다발을 쥘 때 힘을 강하게 주시면 손끝이 들리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또 손을 다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이쪽으로 가위가 기울어지기 때문에요. 손에 힘을 빼시면 살짝 손끝이 내려오게 돼 있어요. 이 내려온 손끝을 타고 가위가 들어가면 가위 끝이 미세하게 뜨게 되거든요. 그래서 한 번에 가위질을 할 때 이 미세한 끝을 다물어 준다는 느낌으로 아주 미세한 곡선으로 커트를 해주면 실제 커트가 완성된 모습에서도 코너가 없이 부드럽게 커트가 될 수 있습니다. 자,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기본 가위 잡는 방법에서 응용 가위 잡는 방법으로 바꾸는 연습을 해주시고요. 지간 잡기를 할 때에는 손가락을 쭉 펴지 마시고 힘을 천천히 부드럽게 빼주신 다음에 이때 손끝이 내려가 있는 걸 확인을 해주시고 가위를 변형 가위, 응용 가위 잡는 방법에서 커트를 할 때에 정인이 내 두 번째 손가락에 닿아서 들어간다. 이때는 너무 깊게 들어가지 않고 마디의 반까지만 들어가 주시고 정인은 붙이되 동이는 내 쪽으로 기울여서 가위를 내 두 번째 손가락에 붙여서 커트한다. 요 방법만 잘 익히시면 지간 깎기가 어렵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자르는 모발의 길이가 길 때에는 모발이 서 있지 않고 내 중지 쪽으로 넘어가 있을 텐데요. 그때는 검지에 정인을 기대서 자르기보다는 중지 쪽에 동인을 기대서 자르시는 게 좋고요. 이럴 때에는 정확도가 조금 떨어질 수 있으니 다시 한번 체크 커트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부분만 다시 짚고 넘어가 드리면 응용 가위 잡으셨을 때 손가락 4개 꼭 구부려 주시고 엄지손가락 디귿자 꼭 유의해 주시고요. 가위질 할 때 가위를 누르지 말고 벌려서 가위질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이렇게 응용 가위질은 개폐를 크게 하실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너무 크게 벌리려고 하지 마시고 한 30도 정도까지만 가위를 개폐해 주시면 되고요. 손가락으로 지간 잡기를 해서 깎을 때에는 내가 너무 깊이 들어가지 마시고 정인을 기대고 동인을 내 쪽으로 기울여서 마디의 첫 번째, 두 번째 마디의 반까지만 들어가서 자를 때에는 한 번에 자르되
내 손가락에 아주 미세한 곡선을 따라서 자른다 라고 생각해 주시고요. 이 동작을 반복 연습해 주시길 바랍니다.